본 영상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처음 학습자 또는 과제 작성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제출하여 평가를 받은 작성글을 읽은 영상입니다. 다만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지 않기를 바라며 본인의 글을 작성하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제 혹은 인정되지 않은 인용으로 인해 받은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모든 방송대 학우분들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출석 수업 과제물, 미디어 교육. 나의 미디어 일지. 나는 일상생활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 주로 PC를 활용한다. 스마트폰의 보급이 개인 미디어의 활용을 증가시켰지만 내가 미디어를 통해 정보를 얻거나 생산하는 데는 PC만큼 유용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다른 스마트 기기도 사용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은 휴대용 기기로서 정보를 소비하는 측면에서는 유용하고 간편하므로 외부에 나가거나 직장에 있을 때는 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멀티미디어 기기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 다뤄볼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평일 하루 중 대략 12시간 이상 PC를 사용하는데 시간을 쓴다. 나는 직장에 출근하자마자 장비 운용을 위해서 PC를 켠다. 나는 자동차 검사 업무를 하기 위해서 PC로 정부 서버에 접속하여 자동차의 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검사 결과를 서버에 전송한다. 이 업무는 검사 장비 점검을 포함하여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또 전산에 게시된 공지사항 및 자료글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의 글에도 댓글로 반응하며 업무적인 소통을 진행하고 있다. 나는 직장에서 퇴근하여 집에 돌아오면 가장 먼저 내 PC를 켠다. 그리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멘토링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멘티 회원들이 남긴 글이 있는지 확인한다. 그렇지만 멘티 회원님들의 글은 가물에 콩나듯 가끔 보일 뿐이다. 나는 간혹 새롭게 게시된 학사 일정이나 공지사항이 있을 때 어떻게 학사 과정을 진행할지에 대한 조언의 글을 멘토링 웹사이트에 게시한다. 나는 PC를 이용해서 뉴스 방송과 야구 중계 방송을 시청한다. 집에 TV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TV를 보는 동시에 컴퓨터로 검색을 하거나 다른 활동을 하기에 PC가 편리하기 때문이다. 나는 PC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편집한다. 최근 새로 시작한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PC로 나의 모습을 촬영하고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프리미어 프로라는 PC용 영상 편집 도구를 이용해서 편집한다. 또 유튜브 미리 보기 이미지를 만드는 포토샵을 사용하기 위해 PC를 쓰고 있다. 유튜브는 오늘날 사람들의 정보 매체이자 소통의 공간이 되었다. 나는 유튜브를 소비하는 측면에서 이용하기보다 영상을 생산하는 측면에서 사용하는 시간이 더 많다. 유튜브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나의 일상생활과 지식 습득에 불필요한 정보들도 많이 있으므로 유튜브의 시청을 무분별하게 하기보다는 필요한 것을 선별적으로 시청하려고 노력한다. 또 내가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할 때는 실질적인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 정보를 공개하려고 하고 있지만 과거 내용의 비중이 높아 현실과 약간 동떨어진 내용이 포함된다. 그래서 내가 제작한 영상을 시청하는 시청자는 조건 없는 수용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길 바란다. 이렇게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영상 제작 및 채널 관리를 위해 하루 평균 2시간 정도를 사용하고 있다. 나는 직장에 출근하기 위해 서울 지하철을 이용할 때 태블릿 PC로 책을 읽는다. 태블릿 PC는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고 많은 자료를 저장할 수 있어서 무거운 종이책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보다 훨씬 편리하다. 책을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앱이 출시되고 유용한 책을 무료로 읽어볼 수 있다. 과거에는 책이 미디어로서 기능이 있었다면 책을 저장할 수 있는 태블릿 PC 역시 미디어가 될 수 있다. 책은 책을 쓴 글쓴이와의 대화를 할 수 있는데 책을 읽는 행위 다음에 그것에 대한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직장에 출퇴근하며 지하철로 왕복으로 이동하는 시간은 약 1시간 정도가 되므로 이때 책을 읽기 위해 사용하는 태블릿 PC의 이용 시간도 약 1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나는 평상시 언제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모든 시간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 스마트폰은 주로 전화 통화를 하거나 SNS 대화를 할 때 사용한다. 전화 통화는 불필요한 이야기는 거의 없고 업무적인 대화나 모르는 것이 있을 때 어떤 기관에 하는 문의 전화가 대부분이고 SNS 대화는 카카오톡을 통해 문자로 대화하는 경우이다. 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 영상학과에서 멘토링을 하고 있어서 가끔 멘티분에게 과제 수행에 관한 질문을 받는다. 멘티분의 질문에 관해 답변을 즉시 할 수 있는 내용은 즉시 답변하고 자료가 필요할 때는 집에 돌아와서 PC용 카카오톡으로 대화한다.
나는 스마트폰 인스타그램 앱을 이용해서 자동차 사진과 그림을 보고 있다. 나는 자동차 디자인에 관심이 있고 내 인스타그램에 내가 그린 자동차 그림도 업로드하여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유해 놓았다. 나는 그림을 잘 그리진 않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과 그림을 통해 소통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스튜디오 앱을 많이 사용한다. 유튜브 스튜디오 앱은 유튜브의 내 채널을 관리하는 앱이다. 이 앱은 내가 올린 영상의 조회수를 확인하고 구독자 수를 확인할 수 있다. 또 내 영상 아래에 남긴 댓글을 확인할 수 있고 답글을 남길 수도 있다. 유튜브 스튜디오 앱은 유튜브를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내 입장에서 PC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부에서도 채널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하거나 반응에 따라 어떻게 채널을 운영해 가야 할지 판단할 수 있는 재미있는 앱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걸어서 이동할 때 스마트폰과 무선 이어폰을 블루투스로 연결하여 팟캐스트를 청취한다. 팟캐스트는 라디오와 비슷한 도구인데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하면 언제 어디서나 내가 보고 싶을 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채널을 구독하면 채널 관리자가 올린 오디오를 내가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있도록 만든 앱이다. 나는 주로 인생에 관해 이야기하는 증문즉서를 많이 듣고 오디오를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외국어를 듣는데 팟캐스트를 이용한다. 증문즉서는 사람 간의 갈등에 대한 본인의 실제 경험을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요구하면 이에 대해 법륜 스님이 방법을 제시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람의 삶에 관한 이야기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간접 경험을 통해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해준다. 미디어의 종류는 우편,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전화 등 다양한 곳으로부터 스마트폰으로 옮겨오며 단순해졌다. 미디어의 종류를 단지 미디어 기기가 아니라 기기를 이용해서 사용자가 경험할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구분한다면 사실 그 종류는 너무나 다양하게 발전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미디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즉시적과 다양함이라는 편리함을 주긴 했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에 빠져 중독되어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최근 들어 더욱 활성화되는 SNS 활동이나 미디어 영상 매체는 가짜 정보나 편향적인 정보 전달이 사회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나는 미디어를 소비적인 측면보다 생산하고 생산하기 위해 이용하는 차원에서 활용하고 있어서 약간의 비판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무분별하고 비윤리적으로 생산되는 미디어 콘텐츠를 올바르게 수용하기 위해 미디어 교육이 필요하다. 다행히 이런 시대에 나는 지금처럼 미디어 영상학과 수업을 통해 미디어 교육을 받고 있다. 내가 미디어를 활용하고 소통하는데 이러한 미디어 교육을 적용하고 올바른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는 동시에 1인 미디어 시대에서 내가 미디어를 생산하는 주체자로서 올바른 콘텐츠를 생산하고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이 배워나갈 것이다. 지금까지 미디어 교육 출석 수업 과제물이었습니다.